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험준한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에 밤새 하얀 눈이 내렸다. 이른 아침에 허름한 초가집 마당으로 나온 새댁은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언제쯤 그치려나? 저 쌓인 눈은 언제 다 녹을까?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쉰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구해와야 하는데.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 새댁의 마음은 무거운 추를 달아놓은 듯 했다. 며칠 뒤 눈이 다 녹은 듯하여 겹겹이 속옷을 입고 망태기를 맨 새댁이 길을 나섰다. 마을 뒤쪽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니 산길 가장자리에는 아직 덜 녹은 흰 눈이 조금 보였다. 새댁은 뭔가를 찾는 듯 호미질을 하며 찾아야 한다는 일념에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주위에 몸은 점점 더 오그라들고 호미를 든 발갛게 언소는 감각조차도 없었다. 아직 덜 녹은 눈으로 인해 마음만큼 발걸음은 빠르지 못했다. 주변을 살피며 찾는 약초가 있는지 눈을 더 크게 떠보지만 온통 하얀 눈만 보일 뿐이다. 혹 찾는 약초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 비탈진 바위 근처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내딛었는데 아플싸. 밟은 것이 그만 낙엽을 덮고 있는 눈뭉치를 밟은 것이다. 새댁은 온 힘을 다해 버티었지만 순간 새댁의 몸이 휘청하면서 산등성 아래로 걸리는 것 없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새댁의 가냘픈 비명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적막한 깊은 산중이라 든든히 있을 리 만무하였다. 이내 처량한 메아리 소리는 잠잠해지고 겨울 바람만이 나무들 사이로 넘나들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새댁은 힘겹게 눈을 떴다. 사방벽에는 온갖 짐승의 가죽이 걸려있는 허름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때 누군가의 거칠고 낯선 손길이 이마를 짚으니 새댁은 손의 주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덥수룩한 수염을 한 건장한 사내였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기는 사냥하러 나섰다가 요 앞 계곡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길래 이리 데려왔소문. 어째 젊은 안악이 아직 눈도 녹지 않은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 들어온 게요. 그것이... 젊은 아낙네는 머리가 쑤시는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혼절하여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산속의 해는 빨리 떨어지고 어둠이 온통 산을 뒤덮었다. 방 안의 건설불이 주위를 밝히며 송진의 은은한 향이 퍼진다. 젊은 아낙네는 다시 눈을 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다. 하지만 한쪽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더니 온 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유, 움직이지 마시오. 한쪽 다리가 골절이지 뭐요. 한동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오. 완전히 나으려면 몇 달이 걸릴게요. 그나저나 어느 댁 니시오? 젊은 아낙네는 이 질문에 현기증을 느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이 도통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제가 왜 이 깊은 산골까지 왔는지 혹시
아시는 것 없으세요? 아니, 나야 댁을 이 산채로 옮긴 것밖에 없으면 참으로 큰일이오. 밖에 또 폭설이 내려서 당분간은 산 아래 마을로 찾아가기도 힘들 텐데 기억이 성치 못해서야 원. 이렇게 혀를 차며 사내는 부엌으로 나가 요기할 것을 내왔다. 거친 조밥이지만 아낙네는 배고픈 김에 개는 감추듯 밥을 비웠다. 저 어르신께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뭐 고마울 것까지야. 그나저나 기억도 성치 못하니 몸을 추스를 때까지 예서 머무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내는 산속에서 오랫동안 홀로 생활하며 지내온 나이 40 먹은 사냥꾼이었다. 사냥꾼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아낙네는 쌓인 눈이 녹아내릴 듯 몸을 서서히 회복해 갔다. 여전히 아낙네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억이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냥꾼 사내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부엌 일도 하고 차분히 살림도 해나갔다. 사냥꾼 사내 역시 여러 해를 혼자 생활하다 의도치 않게 여인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혼자 지낼 때의 허전함이 채워졌으며 아낙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봄이 올 즈음 두 남녀는 자연스레 부부가 되어 지냈다. 아낙네는 기억을 잃어 갈 곳도 마땅히 없었기에 의지할 곳이 필요했으며 첩첩산중에 둘만 지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사냥꾼에게 마음이 쓰였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 달이 흐른 어느 날 첩첩산중에도 화려한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다. 아낙네의 마음에도 살랑이는 봄 기운이 들어왔다. 기억에도 없지만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다. 혹여 바깥 세상에 나가면 기억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냥꾼에게 부탁하여 그나마 제일 가까운 수십 리 떨어진 마을 장터 구경을 가자고 했다. 사냥꾼은 겨울 동안 모은 동물 가죽도 팔아야겠기에 겸사겸사 아낙네와 함께 수십 리 길을 걸어 마을 장터로 갔다. 사람 사는 마을로 들어온 아낙네는 풍경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또렷한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여보게, 예서 잠시 구경하고 있게나. 나는 가죽을 흥정하고 오겠네. 사냥꾼이 이리 말을 하고 평소 가죽을 거래하던 객지로 갔다. 홀로 남은 아낙네는 장터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혹시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서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아낙네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어떤 젊은 사내가 너무나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아낙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여보, 부인, 이 얼마만이오? 그동안 어디 있었던 것이오? 이리 말하며 젊은 사내가 다가오자 아낙네는 화들짝 놀란 듯 움찔하며 뒷걸음쳤다. 이에 젊은 사내가 다짜고짜 아낙네를 붙잡으려 하자 뒤쪽에서 일을 마치고 온 사냥꾼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이놈, 백주 대낮에 어떤 자가 감히 남의 아녀자를 희롱하느냐? 당장 물러거라. 사냥꾼이 이리 애치며 젊은 사내의 허리춤을 붙잡았다. 아니,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라 칭하는 댁은 도대체 니시오?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당황한 아내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사내의 거친 언성이 올라가고 우격다짐이 벌어지려 하니 삼삼오오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아낙네를 알아보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어머나, 세대가 아닌가? 그동안 어디 갔나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보는구먼. 그런데 새댁이 정신이 없어 보이네. 안타까워서 어쩌나. 사냥꾼은 뭔가 궁지에 몰린 듯한 생각이 들었고, 사냥꾼의 허리춤을 맞잡고 있던 젊은 사내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좋다 이놈. 그렇다면 관아에 구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 어여 관아로 가자. 사냥꾼이 이리 말하자 아낙네와 두 사내는 관아로 향했으며 수많은 구경꾼들이 뒤를 따랐다. 세 사람이 관아에 들어가 고을 향리에게 자초지종을 고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또에게도 다툼의 전말이 고해졌다. 사또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낙네를 일단 옥에 안치하라고 명하고 내일 두 사내는 관아로 다시 오도록 했다. 다음 날이 되자 사또 앞에 사냥꾼과 젊은 사내가 대령했다. 자네들이 한 여인을 두고 서로 자기 아내라고 다투는 자들인가? 어찌된 사연인지 차례대로 말해보아라. 이에 사냥꾼이 지난 겨울 일어난 일들을 세상이 말하고 지금은 자기와 부부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말했다. 이어서 젊은 사내는 왈칵 쏟아지라는 울음을 참아가며 말했다. 사또, 참으로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 여인과 지난해 백년가약을 맺은 남편이옵니다. 제가 박복하여 큰 병을 얻었습니다. 가세가 비난하여 이 약을 쓸 수 없는 처지라 신혼의 아내가 깊은 산중으로 약초를 구하러 떠났사옵니다. 그동안 병고로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혹여 생활고를 비관하여 아내가 집을 떠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내를 찾아보는 것을 체념했습니다. 봄이 되자 다행스럽게도 젊은 사내는 몸을 추스리게 되어 아내를 찾아볼 요량으로 장터에 나왔다가 우연히 아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젊은 사내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고민이 깊어졌다. 아낙네가 젊은 사내와는 혼례를 먼저 올렸다 하나 혼인했다는 기억조차 없는 여인의 생명을 구하고 새로이 부부의 연을 맺은 사냥꾼과의 인연 또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낙네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으니 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묵묵히 있던 사또가 이윽고 두 사내에게 말했다. 어허, 그랬던 것이구나. 허나 이를 어찌할꼬? 안타깝게 되었구먼. 지난밤에 옥에 안치한 여인이 자신의 기고함을 비관하여 자결을 하였다네. 이제는 자네 둘 중 누군가는 죽음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야 할 판이네. 이 말을 들은 두 사내는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 그럼 누가 장례를 도맡아 감당하겠는가? 이 말에 사냥꾼이 먼저 일어나 말했다. 참으로 슬픈 일이오나. 저야 그 여인과 우연히 만난 인연입니다요. 단지 몇 달 함께 지낸 정이야 있습니다만 산중에서
홀로 지내는 처지에 장례까지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요. 이리 말하고 한 발 물러서자 울고 있던 젊은 사내가 일어나 말했다. 사또, 그 여인의 죽음을 제가 수습하여 장례 지내겠습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였으나 저에게는 조광지처입니다요. 기억을 잃어 잠시 다른 사내와 인연이 있었다 하나 제 아내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요. 이 말을 듣고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형방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잠시 후 형방에게 이끌려 아낙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냥꾼과 젊은 사내는 걸어오는 아낙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게들, 이 여인이 자네들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나 이미 한 번 세상을 떠난 것이었네. 다시 이 여인이 살아 돌아왔지만 이전에 자신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한 자만이 이 여인의 새로운 남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또의 말에 사냥꾼은 얼굴이 붉어졌고 젊은 사내는 죄의 깊은 눈물을 흘렸다. 사또는 아낙네의 목숨을 구한 사냥꾼에게는 생명을 구한 상을 내리고 돌아가게 했다.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동원을 물러나왔다. 이어 사또는 아낙네를 젊은 사내가 데려가도록 하고 가긍한 마음에 젊은 부부에게 얼마간의 살림 미천을 대주었다. 젊은 사내는 사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얼떨떨해하는 새댁을 데리고 동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자 새댁의 기억은 점차로 돌아왔으며 사또의 도움으로 살림에 여유가 생긴 젊은 사내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살림을 잘 일구어 나갔다. 부부는 슬하에 자녀를 두게 되었고 사또의 현명한 판단과 도움에 고마워하며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